네, 그럼 이어서 여러분 61회 기출문제 실무수행 평가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장식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회사 코드 3261 한라장식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되었나요? 안 들립니다. 네. 자, 한라장식으로 로그인 하셨고 교재 38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라장식은 인테리어 소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요.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바로 실무수행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거래처 명품 인테리어의 대표자와 담당자 메일 주소가 변경되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대표자명과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거래처 등록에 가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에 가서 명품 인테리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처럼 거래처가 많을 때 빨리 찾는 방법은 우리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컨트롤 F가 바로 찾기 기능인데요. 여기에 명품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빠르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명품 하고 엔터 치시면 거래처를 빨리 찾아줍니다. 자, 찾기 창은 이제 닫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대표자 이름부터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박민규. 그 다음에 담당자 메일 주소도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담당자 메일 주소는 추가사항에 있습니다. godjob 그렇죠. 자, 이렇게 담당자 메일 주소까지 고치셨으면 이 문제가 끝났습니다. 넣어주시고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입니다. 밑에 자료 설명을 보시면은요. 한라장식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 확정일을 입력하시오. 네. 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고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 확정일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보시고요.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쳐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틀리나요? 약 930만원 정도 틀리나요? 자, 상품 매출부터 맞춰보십니다. 소모품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밑에 빈 칸에다가 소모 엔터 치셔가지고 소모품비 830번으로 480만원 입력하시고
법인세가 금액이 잘못됐네요. 동그라미 하나가 뒤에서 빠졌어요. 500만원으로 고치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비교해 봤더니 딱 맞았습니다. 네, 소모품비 누락된 거 집어넣었고요. 법인세 수정했더니 다 맞았어요. 당기순이익이 맞았죠. 자, 이 문제 끝났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문제 두 문제. 하나 더 있었죠. 아까 수행 과제에 2번 하겠습니다. 수행과제 2번은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어가지고요. 처분 확정일을 입력해라 이겁니다. 여기 처분 확정일 2024-0227 그리고 닫아주시면 돼요. 네, 기초정보관리 문제 2개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문제네요. 영업부 회의에 필요한 간식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회의비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회의비로 처리할 것.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 서식을 작성할 것. 네. 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출금 전표로 개정 과목은 800번대 회의비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1월 19일이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월 19일) 출금 회의비 800번대 827. 자, 거래처 적용 생략하도록 하고요. 금액은 16만 5천원. 네,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인 거래였고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2와 1 서식을 입력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 재무제표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실행합니다. 실행해가지고 거래 날짜 2024-0119 상호는 친절마트 성명은 이영근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사로 106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114 51 25 414고요. 거래금액 165 플러스. 자, 구분에 해당되는 거 간식을 지금 마트에서 구입했거든요. 마트는 서울에 있는 마트예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구분에 해당되는 거 없고요. 지나가시고 회의비로 처리했죠. 더블 클릭을 해서 회의비 또 검색을 해볼까요? 회의비 827. 적용에다가는 간식 구입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탭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을 클릭을 합니다. 아직 한 건밖에 안 보이죠? 총계. 저 위에 있는 명세서 2 불러오기를 한번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건이 되도록 하시고 닫으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탭을
닫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1번 문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2와 1서시까지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잘 되셨죠? 흘러서 지금 왔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기타 일반 거래 지역 개발 채권 매입을 했네요.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2월 15일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한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 당시의 공정가치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합니다. 네, 단기매매증권 차변에 공정가치로 입력하고 액면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차량 운반구가 된다 이거예요. 해당 자산이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얼마였느냐? 39만 원이다. 그럼 액면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기 수납 금액이 42만 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39만 원으로 뭘 처리해요? 39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요 차이 42만 원과의 차이가 3만 원이죠. 3만 원은 뭘로 처리해야 돼요? 차량 운반구 해당 자산으로. 자, 그러면 대변의 현금을 42만 원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2월 15일 일반 전표에다가 대변의 현금 42만 원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2월 15일 4번 대변의 101번 현금 쭉 가셔서 적요에다가는 채권 구입이라고 메모해 줄까요? 금액은 42만 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7번이죠. 자, 거래처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채권 구입을 그대로 복사하시고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금액은 39만 원. 자, 또 차변에 그러면 액면금액과 공정가치 차액은 뭘로 인식한다고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봐라. 해당 자산은 차량이죠.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208번 3만원 취득원가에 가산해라.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시험 볼 때는 네. 적요 꼭 안 써도 돼요? 네, 적요 안 써도 돼요. 시험 보실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량이라든가 어떤 그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등록자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그런 자산의 경우에 건물과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등기를 할 때 관련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채권을 구입할 때는 액면금액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금을 액면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액면금액으로 나갈 거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매도하는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차변에 오는 자산,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하는 증권은 공정가치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취득원가를.
그런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는 그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건 차량을 등록하면서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취득하게 된 채권. 그래서 이거는 차량 운반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아마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풀이 그 시험 준비 그 기출 문제 풀기 전에 유형별 연습 문제라든가 그 앞에 어떤 회사의 문제로서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기타 일반 거래 문제인데요. 거래처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우리 회사가 거래처 회식비를 지급해줬다. 그러면 접대했다는 얘기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았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건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죠.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자, 날짜는 3월 20일입니다.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서 접대비로 88,000원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3월 20일. 자, 일반 전표에 날짜를 고치겠습니다. 3월 20일. 출금. 접대비 813번 확인. 자, 엔터 하셔가지고요. 88,000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이런 거래죠. 다음은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자료 1번은 화재보험증권 90만원짜리가 있고요. 다음 2번은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90만원 인출된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자료 1은 상품 보관 창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받은 증권입니다. 90만원짜리 증권 받았고요. 자료 2는 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내역입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화재보험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산으로 처리하려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죠.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할 때는 선급 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7월 1일 날짜가 되겠습니다. 거래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98001. (5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이 있어요.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은 7월 11일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유통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외상매입금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므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 차변에 기입하시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 대변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인 거래죠. 자, 그러면 7월 11일 날짜로 입력하겠습니다. 7월 11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죠. 한국유통 거래처 코드를 한국유통으로 넣어주시고요.
차변의 금액은 550만 원. 엔터 하시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에 하나은행으로 입력합니다. 하나은행 보통. 그리고 대변 금액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산 감소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61회 거래자료 입력 문제 5번까지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